다리를 쩔뚝거리는 우리 아이, 성장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본 정형외과 원장 홍도영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일과성이란 게 한번 지나가고 크게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고관절에 있는 활액막 안에 염증이다 라고 이제 쉽게 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3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서 많이 호발하게 되고요. 주로는 남자아이들 오른쪽 다리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물어보면은 최근에 감기, 바이러스성 상기도 질환을 앓았던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장통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성장통은 명확하게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지는 않고, 무릎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뒤꿈치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통증들을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원리는 없지만 뼈가 크면서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근육이나 인대, 연부 조직들이 약간 당기는 느낌의 통증이 이제 성장통이라 하고, 대부분 금방 좋아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은 상기도 질환이나 알러지 반응 등을 통해서 통증이 발생을 했고, 고관절이 아프다는 애들도 많지만 허벅지나 무릎, 심지어는 발목까지 아프다고 하는데 결국에 원인은 고관절이었던 경우가 있고,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이제 애기들이 뛰다가 쩔뚝거린다, 체중을 뒤질 때 아프다. 성장통은 사실 체중을 뒤질 때까지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력으로 들어보고 감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하려면 이제 그 증상을 가지고 감별해야 될 질환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관절에 윤활유가 있는 그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화농성 활액막염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균이 들어가서 농을 일으키는, 염증이 심해지는 활액막염일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피검사나 해볼 수 있습니다만, 피검사를 하기 전에 약간의 발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화농성인 경우는 발열의 정도가 좀 더 올라갑니다. 일과성인 경우에는 38도 미만의 미열 정도로 끝나지만, 화농성인 경우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피검사를 하게 되면 백혈구수나 다른 수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감별을 해볼 수 있고요. 류마티스 질환도 있습니다. 소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연소기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감별하기는 어렵지만 류마티스 인자, 반응성 단백질 피검사로 감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환인 것은 결국 LCP병이라고 해서 소아의 성장판이, 골단이 괴사가 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판별이 가능하지만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과성인 경우에는 증상의 기간이 1주에서 2주 사이로 되어 있는데, LCP병의 경우에서는 몇 달까지도 갈 수 있고 자주 재발하게 되고,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럴 때는 엑스레이를 계속 통증이 있을 때 찍어보다 보면은 관절에 괴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과성보다는 다른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엑스레이랑 피검사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서울본 정형외과에서는 초음파라는 검사를 이용해서 대퇴경부와 장요근이라는 근육 사이에 활액막을 초음파로 보게 됩니다.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양측을 비교해서 활액막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진단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대부분 이제 누워 지내고 침상 안정을 하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드시면서 한 3일에서 7일 정도면 대부분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 정형외과 원장 홍도영이었습니다.